등심이나 안심 같은 좋은 부위들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남은 잔여육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다 보니 이 삼겹살 같은 부위의 고기들을 사람들이 접하기 시작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새우파 박김치입니다. 잘 지내시죠? 저는 책을 읽고 제 생각이나 살아온 경험을 덧대어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사람입니다.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소개하거나 리뷰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고기의 인문학입니다. 이 책을 읽은 계기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단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.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. 그런데 인문학도 좋아합니다. 이런 두 단어의 조합은 물론 고기의 인문학이라니 자연스럽게 제 호기심을 끌었고요. 저는 여러 책의 내용 중 한국인의 상용고기인 돼지고기 관련된 부분이 많이 기억에 남았고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한국인에게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이죠. 근데 이 삼겹살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인 건 198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. 생각보다 최근이죠.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 삼겹살이 돼지의 갈비에 붙어 있는 살로 비계와 살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기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. 국어사전에 삼겹살이 오른 것은 1994년이라고 합니다. 더 최근이죠. 예전엔 족발이나 순대 같은 건 있었어도 이 삼겹살이란 명칭은 없었던 것이죠. 이 삼겹살 구이 식당은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. 그 당시 기업 양돈의 확대로 냄새가 안 나는 돼지고기가 생산되어 우리가 흔히 먹는 구이 형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. 그 이전에도 삼겹살이 있긴 했지만 특유의 누린내가 많이 나 두루치게 형태의 돼지고기 요리가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을까요? 물론 문헌에 따르면 옛날부터 먹긴 했겠지만 자주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우선 소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가면 그냥 자연에서 풀 뜯어 먹으며 노니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. 소는 그렇게 키울 수 있었으나 돼지는 일반 풀을 먹을 수 없었고 사람의 부산물을 먹여야 했는데 이마저도 많이 먹여야지만 살을 찌울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 시절이었는데 이 돼지를 살찌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거기에 이 누린내가 엄청 심했죠. 이런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사육이 늘어난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부터입니다. 사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이 분만 간격과 이 출산수였는데요. 이 소는 이 분만 간격이 14개월이고 임신기간이 280일에서 290일에 이르는 데다가 한 번에 새끼 한 마리만 낳는다고 합니다. 반면 이 돼지는 분만 간격이 5.5개월이고 임신기간도 114일에 불과하고 한 번에 10마리 정도를 낳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일본은 돼지를 선호했고 우리나라 축산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. 1910년대에 55만 마리였던 돼지는 1935년에는 160만 마리까지 늘어납니다. 재미있는 건 이때 돈가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. 이 돼지의 수가 늘어난 시점이랑 비슷합니다. 물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60년대 경양식집을 통해서입니다. 돈가스는 1800년대 후반 서양인이 일본에 알려준 커틀릿은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변형한 음식입니다. 당시 이 음식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센세이셔널 음식이었습니다. 그렇게 등심이나 안심을 튀김옷에 입혀 튀겨낸 이 돼지고기는 여러 방법과 스타일로 일본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. 이렇게 돈가스, 분만 간격과 출산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돼지 수요가 늘어나니 이 공급을 맞추기 위해 많은 돼지가 필요했습니다. 일본은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축산 정책을 통해 많은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했고 등심이나 안심 같은 좋은 부위들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남은 잔여육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다 보니 이 삼겹살 같은 부위의 고기들을 사람들이 접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마저도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구이로는 먹지 못하고 대부분 양념이 된 두루치기 형태로 먹었고 시간이 지나 기업화되고 이 누린내를 없애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. 더불어 상추와 된장,
마늘, 풋고추 등 이 쌈으로 싸먹는 이렇게 문화와 이 소주 같은 이 술의 이 궁합, 그리고 수도권의 삼겹살 구이집들이 늘어나면서 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국민 고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. 이렇게 잠깐 삼겹살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여러분, 신기하시죠?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신기해서 와 하면서 흥미롭게 봤었습니다. 우리가 자주 먹는 삼겹살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 밖에도 이 소고기나 닭고기 이야기도 신기했고요. 이 고기 문화의 역사나 다양한 전통 조리법들도 흥미로웠습니다.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?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혜경님의 이 고기의 인문학을 찾아보시고 사서 읽어보세요. 저처럼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오늘 책 소개 및 리뷰가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